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 위쪽에 있는 그림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전체 흐름 말씀드린 거고, 그 밑에 보면 법을 공부하기 전에 라고 적혀 있는 걸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라고 하죠. 시험법이 아니에요. 아니고 헌법은 어떻게 해야 개정이 되죠? 거기 적혀 있어. 국민투표로 개정한다고 돼 있어요. 뭐 개헌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하위법령은 이제 법률이라 해요. 법률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국회 표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인중개사 법률 이런 것도 과거 언젠가는 만들어졌겠죠. 언제 만들어졌냐? 1983년 12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졌어요. 잠깐만 저를 보세요. 그러면 가서 봐봐.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3년에 도입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아무나 중개업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1983년까지. 그러네. 놀랍네요. 진작 좀 할 거 그랬나 싶네. 네. 그때는 예전에 80년대, 83년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뭐 학력 불문, 뭐 남녀노소 불문, 읍장, 뭐 시장, 읍장, 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 있던 시절이죠. 근데 아무나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또 중개 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전문 자격지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해서 그들에게만 중개업을 허용하자는 법을 1983년에 이 법률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여기서 이제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건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고 해요. 묶어서 이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법률인 것이고, 근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시간이나 능력의 결여, 또 중개 업무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률에 모두 다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 땐 자격증 따세요. 그리고 시군구에 가서 등록하세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어 라는 전체 틀만 딱 잡은 거죠. 잡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기 위해 실무교육도 받아야 돼. 중개사무소는 어디에다 갖춰야 되지. 그렇지. 우리 집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베란다에다 간판을 걸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다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청에 등록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고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되고 며칠 있다가 뭐 등록증을 주고 뭐 이런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시행규칙에다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위법령이라 얘기하는데 이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 이렇게 부르고 시행규칙은 각 부령인데 우리 관할부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되는 거고, 법무부면 법무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위법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쉽게 개정이 가능한 것이요. 뼈대만 법률에 잡고 살을 여기다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묶어서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다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 뒤로 넘겨볼게요. 자, 2페이지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이 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중개업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과목의 첫 시간에 중개업이 뭔지를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중개업이 뭔지를. 그러기 위해서 헌법에 있는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은 시험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얼굴 좀 볼까요? 중개업도 직업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중개업은 직업입니다. 근데 방금 헌법의 1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개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 왜 앉아있죠? 가서 자유롭게 하면 됐는데. 근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기술만 습득하면 의료행위도 할 수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중개업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시대에 와서 아무나 의료행위하고 아무나 약을 팔고 이러다 보면은 의료사고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의료행위하는 거, 약을 파는 것도 직업이지만 이런 직업들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원래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건데 법을 만들어서 의사법, 약사법, 변호사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자유를 다시 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일부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업도 예전에는 아무나 했는데 아무나 하다 보니까 중개사고 또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 법률을 만들어서 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직업을 허용하자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탄생된 게 무슨 법? 공인중개사 법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실판 한번 보세요.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자, 중개업 하시려면 뭘 따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도 가능한데 법인을 만들어서도 가능해요.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주식회사도 있고 뭐 유한회사라는 것도 있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생각해 본다면 주식회사 이러니까 되게 느낌이 거창하죠. 거창한데 주식회사 만들기 위해서 최소 자본금은 5천만 원이면 되고요. 이 법인으로 중개업하기 위해서 인원은 몇 명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2명? 5명? 3명? 뭐 다양하네요. 2명이면 돼요. 2명. 2명이면 법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대표이사 돼야 되는 거죠. 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중개업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를 빼고 3분의 1 이상이 중개사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대표자가 1명, 나머지 1명은 중개사여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아니면 0이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되면 그자도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그럼 대표자가 빼고 2명이면 둘 중에 1명만 더 되는 거죠. 이런 의미야 그냥. 그러면 둘이 모였으면 둘 다 누구 해야 돼요? 둘 다 공인중개사여야 되네요. 그래서 자네는 대표해. 나는 이사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다 해줘요. 그래서 법원 등기소 가서 법인 설립 등기에서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회사 만들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어디 가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구가 있으면 어디? 구. 없으면 시. 이걸 네 글자로 아까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등록관청이라고 불렀죠. 내가 어디에 거주하느냐 이건 상관없고요.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성시에 살고 있어도 평택시에 사무소를 두면 어디가 등록관청이에요? 평택시. 예. 여기 가서 아까 뭐 하랬죠? 등록이란 걸 하랬죠. 등록을 하면 이자는 뭐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첫 시간이니까 그냥 풀로 읽어드릴게요. 줄이면 뭐라고 하고? 개공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여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재 칠판으로 의하면 둘이 있어요. 원래는 셋인데 나머지 한 명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눠서 불러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은 누구예요?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죠. 한 명 더 있는데 이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8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던 그 아저씨들. 우리 수업 시간에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지금은 거의 할아버지죠. 거의 할아버지죠. 1990년 1월 1일 이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1989년 12월 31일까지. 그 당시 중개업 하던 사람들 지금도 계속 할 수 있게 허용해 줬어요. 언제까지 허용했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폐업할 때까지. 웬만큼 안 퍼서는 폐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중개업은 잘하게 못하게 해요? 잘하죠. 경력이 아무리 못해도 30년 넘은 거잖아요. 네, 그 아저씨들이 현재도 전국에 약 5천여 명이 남아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래 몇 명인데? 셋인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는 현재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되면 드디어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중개업.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 주제가 중개업이니까 이 중개업을 지금부터 공부해 보려고 해요. 이 중개업이라는 용어는 제 칠판만 보시면 돼요. 책은 안 보셔도 돼요. 네. 자,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는 뭘까? 중개. 자, 중개라는 용어는 한자로 하면 이렇대요. 한자로 하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 사람 사이에 서 있다, 끼어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국어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둘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법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거예요. 법적으로 얘기해 보면 토지나 건축물 A, B를 거래 당사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거래 당사자. 아까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대표적으로 뭐였죠? 매매나 또 교환이나 또 임대차 이런 계약이잖아요.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중개죠, 뭐. 중개. 간단히 해볼까요?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시작.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이게 중개일 거예요. 자, 이거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토지랑 건축물에 대해 매매견 임대차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고 이거를 직업으로 하려면 뭘 따세요? 자격증 따세요? 아니면 법인 만드세요? 그 다음 어디 가세요? 등록한창에 뭐 하세요? 등록해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죠.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률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법의 구조 제목이 뭔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은 앞으로 1항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어요? 1항 이렇게 읽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할게 여기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게 1983년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제가 이걸 다시 읽어드릴게요. 처음과 끝만.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걸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가운데는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관청은 구체적으로 어디? 중개사무소 두려는 지역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 찾아가서 등록이라는 걸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다음 2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 아닌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문장을 제가 긍정형 문장으로 바꿔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이렇게 읽어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 보십시오. 칠판 보고 다시 읽어볼게요. 뭘 하려면?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두려는 지역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묶어서 등록관청 여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개업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라 이런 말인 거죠 뭐. 이런 말인 거죠 뭐. 자, 됐어요. 그럼 밑에 이제 용어의 정의를 읽어볼게요. 용어의 정의. 여러분 정의라는 건요. 정의라는 의미는 어떤 약속의 의미예요. 이 법에서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만 사용한다는 의미예요. 자, 거기 1호, 1점은 앞으로 1호라고 읽어요. 자, 1호 공인중개사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뭐라고 하자?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읽을 때 뭐뭐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죠, 거기. 거기를 뭐뭐만 말한다라고 읽으면 돼요. 뭐라고 읽으라고요? 뭐뭐만 말한다.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잠깐 얼굴 좀 볼까요? 시험에 3번 나온 지문인데 오늘 첫 질문이겠네요. 한번 맞춰보세요. 긴장 좀 하시고 맞춰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자,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OX. 왜 틀렸죠? 방금 읽었던 거를 읽으면 돼요. 아까 이걸 어떻게 읽으랬죠?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의를 안 해놓으면 나 미국에서 따왔는데요. 중개업 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짚어보세요. 중개업 하려면 시군구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 그리고 이 등록은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말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됐고. 다음, 이어서 2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시군구에 등록한 자만 뭐라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이게 철저하게 칠판 보시면요. 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딱 정해놓은 거죠. 이 법에 따라서만 뭘 따야 되고 자격증을 딴 자만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이 법에 따라서만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르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이 요건을 다 갖춰야 뭐 할 수 있다? 중개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중개업을 이제 읽어볼게요. 이번 시간의 주제죠 이게.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중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중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배워요. 근데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중개란 뭐예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A, B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보세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계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불러요. 알선하는 것이다. 이게 중개입니다. 자, 이 중개를 뭐라고요?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업으로 하면 이 중개가 뭐가 된다? 중개업이 된다라고 뭐 한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만 말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칠판 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어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왜 아니죠?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뭐 했어요? 정의했잖아요. 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놔야 이따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그냥 뭘 한 거죠? 그냥 중개를 한 거예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걸 의미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좀 이따 배우는데 어쩌다 우연히 딱 한 번 했어. 그럼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에요 라고 배워요. 이따가.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저 위에 보면은 OX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첫날부터 왜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문제를 풀어봐야 재밌어요. 거기 29회, 28회 기출지문이 있죠. 자, 지금 소그람 읽어보시고 한번 OX 한번 해볼게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준비되셨어요? OX. X. 왜? 그렇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지금부터는 공부할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어 지금.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는 왜 알아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쩌라고? 중개업이 아닌 게 어쩌라는 얘기냐 이거지. 자, 그러면 중개업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데, 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계속하려면 뭘 따야 돼요? 자격증 따거나 법인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법에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하면 처벌한다는 말이 있게 없게? 있겠죠. 없을 리가 있나요? 약사법에 약사 아닌 사람 약 팔다 걸리면 처벌한다. 있다 없다? 있겠죠. 도로교통법에 운전면 없이 운전하면 처벌한다. 있다 없다? 있겠죠. 설마 없겠습니까? 그럼 현재 이 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뭘 하지 않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뭐 하면? 중개업을 하면 뭐 된다? 처벌받는다. 그렇지. 이거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으면 뭐하러 앉아있어? 가서 하지요 그냥. 그렇죠. 지금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법에 48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 48조 숫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칠판 한번 보세요 그냥. 책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를 보셔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법의 48조는 뭐냐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걸 정하는 것이 48조예요. 이런 걸 형벌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형벌. 형벌. 그럼 여기 여러분 징역이랑 벌금을 다 준다는 말이에요? 또는 좀 덜 나쁘면 벌금, 좀 많이 나쁘면 징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징역은 형벌인 거죠. 그럼 벌금도 형벌이에요? 방금 전에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징역은 형벌이죠. 벌금도 형벌이에요? 그렇습니다. 벌금형 받는 것도 형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형법이 있겠죠. 형법에는 9가지의 형벌이 있거든요. 제일 센 게 뭐게요? 사형이죠. 사형. 그 다음 센 게 징역. 그 다음에 금고라고 하거든요. 금고도 교도소에 가는 거 똑같아요. 징역이랑. 근데 금고라는 것도 나중에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금고 징역은 똑같이 감옥 가는 건데 노역을 하는 건 징역, 노역 안 하는 건 금고라고 해요.
이런 걸 이제 신체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사형과 징역과 금고가. 재산형이라는 게 있는데 뭐 과료도 있고 물수도 있고 벌금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몰라도 이거 벌금 알면 돼요. 벌금도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가 달라요. 우리 주차 위반은 뭐예요? 과태료인데 지금부터 주차 위반인데 벌금 먹었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과자예요. 주차 위반했는데 저 전과자를 받네?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거예요. 과태료는 질서, 기초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주는 벌이죠, 그냥. 예. 징역, 벌금은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면 징역 줄 때 꼭 3년 주는 거예요? 3년 이하. 벌금 줄 때도 3천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 법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이 총 12가지나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들어있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뭘 한 자? 그렇죠. 중개업을 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중개업이 나왔죠. 중개업이 나왔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 못 맞추면 오늘 진도를 못 나가고 그냥 오늘 집에 가야 돼요. 첫 번째 질문, 쉬운 거고, 두 번째 질문이 어려워요. 자, 첫 번째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첫 번째부터 쓰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다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걸 지금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꾸 느낌이 X처럼 느껴져요. X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운전. 나는 면허증이 있어요. 면허증이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갔어요. 운전이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갔어. 뭐예요? 그것도 운전이지. 다만 그렇지. 무면운전으로 처벌되지. 다시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그럼 이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요.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했어도 중개업이에요. 다만 처벌되는 거죠. 됐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제 되게 힘든 질문이에요.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5. 다만 처벌된다. 다시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면 네가 해도 중개업, 네가 해도 중개업인데 다만 밥 먹냐? 뭘 안 먹어? 콩밥 먹냐? 그 차이죠. 밥 먹을 거냐? 콩밥 먹을 거냐? 이 차이라고요. 자, 그러면 계속 짚어보세요. 이제 감 잡았어요. 이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뭐 하면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가 한 행위가 중개업인지를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어요. 처벌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등록하지 않았어요. 나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했어. 근데 돈 안 받았어. 그럼 중개해도 되는 거예요? 왜 또 안 된다고 그래요?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돼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돈 안 받고 중개를 계속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럴 이유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격증을 땄는데 나는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동네 아는 사람 두 사람을 우연히 연결해주고 돈 안 받았어요.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돈만 안 받으면 해도 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2005년도니까 꽤 오래 전이네요. 시험에도 나와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땅을 중개했어요. 이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인데 5만 평이나 땅을 중개한 거예요. 무려. 그리고 그 복비는 5천만 원씩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다음 달 말일날 복비를 받기로 했어. 그날 잔금 치르니까요. 근데 그 전에 걸린 거예요. 복비 받기 전에 걸린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대법원까지 간 형사사건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주장해 보세요. 나 안 받았다고. 어쨌건 나 안 받았지 않냐고. 네?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검사 쪽인 거죠. 검찰 쪽. 이 사람은 이쪽의 주장은 뭐예요? 야, 지금 너 지금 아직 안 받은 건 맞지만 받기로 돼 있지 않냐? 안 걸렸으면 받을 거 아니냐 이거지. 됐죠? 이렇게 팽팽히 맞서도 대법원까지 간 거지. 자, 찍어보세요. 처벌됐다 안 됐다? 빨리 찍어요. 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왜 안 됐냐? 안 받았잖아. 자, 그럼 되게 웃기네요, 우리. 뭐 초딩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법이니까요.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수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고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법을 개정해 볼게요, 제가. 제 마음대로 법을 개정해 볼게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 법에는 뭐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대판이었어요. 이런 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대요. 몰라도 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죄형 법정주의.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려면 법에 꼭 규정돼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이에요. 그래도 어떤 법에도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이게 변호사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하다 걸리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법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 법에 뭐가 없어서 이게 없어서 처벌이 안 된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깔끔해요. 보수는 받으면 중개업,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야. 자, 하나 더 해결해야 돼. 뭐 해결해야 돼요? 업. 업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업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업이라는 것을 횟수로 딱 판단할 수 있나요? 업이라는 글자를? 있어요? 몇 번? 방금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참 그렇다. 이게 딱 몇 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3번? 그러면 2번까지 괜찮고 3번까지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로 딱 판단하기 어려운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또 칠판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슈퍼마켓 아저씨입니다. 슈퍼마켓 아저씨는 갑이고 바로 옆집은 중개사무소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임대를 원하는 사람. 우리 집 임차인이 다음 달 나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찾아가서 새로운 임차인 좀 구해줘 이렇게 의뢰를 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방 빼기로 했거든요. 이 사람도 당연히 우리 집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오늘 뭐 물건 살 게 있어서 슈퍼에 갔죠. 슈퍼에 가서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큰일 났네. 나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이 동네 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아저씨가
조금 전에 다녀간 얘가 떠오르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딱 좋겠는데? 그래서 너 기다려봐. 전화 갈게. 전화해서 얘를 오라고 그랬죠. 오라고 해서 둘이 이제 셋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조금씩 양보하니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 간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누가 도와줬죠? 슈퍼 아저씨가 도와줬죠? 질문 드릴게요. 이 전세 계약을 도와준 것은 중개이다, 아니다? 중개는 중개죠. 계약서를 써줘야 중개인 건 아니에요.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계약이 되면 그건 중개인 거예요. 그렇군요. 중개네요. 그래서 이제 A, B는 좋았죠. 굳었잖아 지금. 보비가 100만 원씩이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보비도 굳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우리가 감사비 좀 드리고 싶다고. 근데 아저씨가 아이 됐어. 우리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한 30 주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30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자, 뭘 받았어요? 보수를 받았어요. 지금 보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 둘이 계약서 쓸 줄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계약서 쓰러 어디 갈게요? 계공한테 찾아갔죠. 계약서만 써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만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이 하냐면 전세 계약인데 뭐 전세금이 올랐거나 이런 이유로 재계약할 때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만 써주잖아요. 계약서 써주는 비용은 친하면 말 잘하면 5만 원, 안 친하고 말 좀 못하면 10만 원 그래요. 이거는 법에 정해진 보수가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계약서만 써주는 일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해줘도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에 누가 써줘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여길 찾아간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저씨 계약서 좀 써주지. 우린 계약은 됐는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니까 되게 아까운 거야. 얼마 전에 나한테 의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만났어? 아저씨가 소개시켜줬다고.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 안 좋아. 그래서 그랬어? 복비 줬어? 줬지. 30. 그래서 찌른 거에 이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된 게 뭐죠?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보수를 받은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과연 이게 업이냐 아니냐에 관한 내용이죠. 자,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아직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말씀 결정을 했죠, 지금. 근데 판사님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업인지 아닌지를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판단하자. 그 행위의 목적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에 규모, 횟수와 기간, 여러 가지 모습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한마디로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아하게 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걸 판단해 보자고. 이 아저씨의 처음부터 이 전세계약 도와준 목적이 돈 벌려는 것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자, 규모 63빌딩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횟수, 기간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이거 모습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업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결국 처벌됐어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본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 뭔데? 중개업인데 이걸 하려면 자격증 따거나 등록해서 등록관청에 등록해서 개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뭘 하면 중개업은 처벌하는데 이 중개업인지를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근데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고 중개업이 아니고 보수를 받았어도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했으면 뭐가 아니니 중개업이 아니니 이때는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죠. OX 문제로. 거기 5개나 들어있어요. 긴장 좀 하세요. 긴장 좀 하세요. 자, 1번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자,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지문이죠,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2번이 2018년에 나온 대판인데요. 주어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이 있는데 개설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했어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단한 실력이에요.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 처벌돼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랬잖아요. 네 번째, 3, 4번이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X. 방금 약속 요구는 뭐가 아니랬다? 중개업이 아니랬다. 그럼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자, 5번.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 중개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뭘 배운지 아시겠어요? 중개업을 배운 거예요. 중개업. 그렇구나. 그러면 잠시 우리 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중개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중개.